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8일 모디 인도 총리와 중국 정상까지 인사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가장 인접한 한국의 정상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기시다 총리 취임 당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정상회담 의지를 내비쳤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이를 두고 일본이 의도적인 한국 패싱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큰 입지를 가지고 있는 환태평양 11개국의 경제동맹체 CPTPP에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가입 신청을 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 신청이 받아지려면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원의 수산물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만 받아들이려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게 굴욕적인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요구에 우리 정부가 굴복할 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일본 교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와세다대 아리마 데스오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선인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주장 따위는 판타지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아리마 교수는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조선인 위안부 문제로 사죄와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나는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병사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일본 대학생 단체 무빙 비욘드 헤이트는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아리마 교수를 겨냥해 차별을 선동하고 역사부정 발언을 되풀이하는 교수 해고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정치와 지식인들은 더욱더 극우적인 색채를 띠면서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로 한국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만약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앞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바꾼다면 한국은 일본이 또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는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는 놀라운 발언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 학계에서 한국의 핵무기 자체를 보유하려 한다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제니퍼 린드 데르프레스 다트머스트 교수는 7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한국이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현 시점이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때라고 지적하며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비핵화 억지라는 한미 공동의 관심에 더욱 동력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미동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한미동맹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개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일한 방법으로 필자들이 거론한 게 한국의 독립적인 핵무기 개발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부상은 한국과 미국 간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일으켰다라며 중국의 세력 확대 관리는 미국의 우선적 국가안보 목표가 됐다.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비용과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은 점점 동맹이 이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노력에 좀처럼 동참하지 않는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주로 북한 문제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 견제 노력에 동참하면 1순위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미국이 이끄는 인도, 호주, 일본과 연합체인 쿼드 합류를 한국이 꺼리는 이유를 설명해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행보를 취하든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 영원히 이웃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북한에 갈수록 정교해지는 핵 역량을 꼽으며 북한은 고성능 여러 핵폭탄과 이를 미국 대륙까지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향이 동맹에도 변화를 줬다며 이제 한국에서 분쟁 비용은 미국에도 정말 파멸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고 미국이 보복하면 미국의 본토도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950년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소련의 핵무기가 미 본토에 위협이 되어 그 해답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핵보유를 허용하고 기타 회원국과 핵을 공유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유럽의 나토에서 한 것처럼 미국이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겨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가입국 탈퇴를 규정한 NPT 10조를 꼽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위험에 처할 경우 가입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한국이 오늘날 직면한 상황에서 정확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은 정확히 특별한 상황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북한의 핵무기 등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게 핵무기를 허용해서 이들을 견제하고 미국 본토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과 북한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말이었지만 한국의 힘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본 내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최근 지진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해저화산 대폭발로 생겨난 섬에 이상 징조가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초 일본 내에서는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6,000개 이상의 섬에서 또 하나의 섬이 추가됐다며 새로운 영토 확장이 가능할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이 섬의 크기가 절반 정도로 작아진 것입니다. 과거 2013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도 200m 정도의 새로운 섬이 생겨 나중에 400m까지 커졌는데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전 총리는 이 섬이 제대로 된 섬이 되면 우리 영해가 넓어진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생긴 이 섬은 앞으로 파도나 비바람에 깎이기 쉬워 머지않아 침몰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상황을 지금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소련의 붕괴 등을 예언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스트라는 강한 표현을 써서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는 말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열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일본은 정치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침몰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일본 원작을 표절한 것이라면서 깎아내렸지만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넷플릭스 1위를 하면서 대응행을 하자 최근 이 현상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콘텐츠를 만드는 장점을 배워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일본 TBS는 이에 질 수 없다며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놀라운 작품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프라임타임에 내보내고 전세계 넷플릭스 190여 개 국가에 일제히 공개해 오징어 게임과 같은 빅히트를 노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일본 침몰입니다. 이 소식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본 침몰이라는 제목이 비관적인 일본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기에 공개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TV 드라마의 수준 낮음을 전세계에 선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낫다. 일본 침몰 예고편을 봤는데 그 과장된 연기는 세계에서 용납될 수 없다. 실제로 일본 침몰하고 있는데 일본 침몰이라고? 이상 쓸멍이었습니다.